전 인하대학교의 수학과 명예교수이신 고관석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수학과를 작년, 재작년에 정년을 했습니다. 이 전공은 기하학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저는 수학을 했지만 평소에도 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피상적이나마 굉장히 관심은 많았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배운 역사적인 진실이 저는 확고부동하게 머릿속에 잡혀 있었는데 언젠가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서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그리고 특히 요새 이 당나라의 기록들을 보고 그리고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들 그걸 한번 읽어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지 그걸 좀 인지는 못하다가 이 정년하기 한 1년 전쯤에 대해서 그때쯤 돼가지고 내도 한번 조금 파고 들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이 고려사 그리고 중국의 우리가 조선에 대한 역사책을 쫙 읽어봤더니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너무 다른 점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 당나라의 기록들은 너무 충격적인 게 많아요. 더더구나 이 당태종의 아들들이 명령을 내려서 책을 저술한 것들이 요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당나라가 이 신라, 백제, 고구려 제일 먼저 고구려죠. 이 고구려를 정벌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고구려를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들을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는 점을 많이 느꼈어요. 수학을 이용해서 수학 중에서도 특히 위상 수학을 이용해서 이 고지도를 분석해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지리들을 찾아내고 하는 작업을 보면서 굉장히 사실은 저도 많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위상수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연구를 하냐면 가령 여기에 컵 하나가 있고 여기 저 이름이 적힌 요게 있어요. 근데 이거 모양은 달라도 이거 변형을 시키면 이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스크를 보면 이 마스크에 이 몸체가 있고 여기에 고리가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우리가 지도상에서 이게 섬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하고 요거는 전혀 위상적으로 다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규영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온 작업들을 가만히 보면 수학을 특히 위상수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고지도를 분석한 논문들이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실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틀릴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엄밀한 수학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고 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읽어보기를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고 오늘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도 수긍이 안 가는 분들도 많고 저도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옛날에 이 자료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구려의 자료, 백제의 자료, 그 이전에 고조선의 자료 기록들이 쫙 남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남아 있는 기록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상당히 늦게 기술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록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를 연구를 못한다.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자료들 규장각에 가면 지도가 엄청 많습니다. 바로 한 100년 전에 그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원본 그림들은 그 이전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필사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사실 역사에 대해서 문외하지만 우리가 한국의 국민으로서 예전에 몰랐던 것들 하나씩 이제는 밝혀내야 할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최기웅 선생님하고 정택선 교수님의 연구를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돼서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조일 합방, 우리가 이제 경술국치라고 부르는데, 그 이후에 우리 조선에서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 일본의 노가다로 팔려갔고 또 만주로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이제 백두산 이 북쪽을 우리가 북간도, 또는 백두산 서쪽에 압록강 북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서간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때까지 조선의 유민들이 만주의 간도 지역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조선 유민들이 만주로 간 것이 아니고 조선 유민들이 조선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선 땅의 상당 부분을 만주에다가 일본이 줘버리고, 걔들은 조선을 희생양으로 해서 걔들끼리 윈윈한 거예요. 일본은 뭐냐? 남만주 철도 부설권 얻었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나중에 만주국을 만드는 기초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 조선 땅을 만주에다가 주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만주는 우리 독립운동을 한 것이 조선 사람들만이 죽으라 하고 피 터져가면서 했지, 만주에 있는 사람들은 만주에 있는 그 만주족들 또는 여진족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를 않았어요. 거꾸로 걔들은 도적이 돼가지고 우리 독립군들, 우리 만주에서 큰 그 전투했던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가 이제 일본 주둔군을 그렇게 격파를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우리 그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우리 독립군들이 어떻게 해서 다 괴멸되었느냐? 만주에 있던 도적대들, 걔들이 다 우리 독립군대를 완전히 격멸을 해버렸어요. 일본군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어떠한 관통하는 그러한 것이 있고, 오늘 그러한 이 중국과 일본 걔들에 의한 파트, 걔들끼리의 윈윈, 이것이 오늘 두 교수님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폭로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르는 것도 확인을 했고, 정택선 교수님께서 압록강이 동로강하고 환인에서 나온 압록강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규용 또 교수님께서 토문강은 목단강은 이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했었는데, 일단 두 분이 논문에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정택선 교수님 83쪽부터 70쪽까지가 장백산과 백두산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규용 교수도 162쪽 장백산하고 백두산을 같이 사용하는데, 그럼 같은 산인지 다른 산인지, 김수홍 조선 말에 제작했던 조선 8도 고금 총남들을 참조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지도에는 장백산하고 백두산이 같이 있습니까? 그 한 말씀해 주세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 고지도는 그러니까 대동여 지도, 함경도 지도 이제 수십 가지가 있는데, 항상 백두산이 맨 위에 있고 장백산이 있어요. 그게 1800년대 제작된 거는 다 달라요. 요게 이제 김수홍 지도는 지금의 그러니까 백두산을
장평산이라고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1673년도까지는 우리 민족을 지금 현재 백두산을 장평산으로 했다가 1800년대는 이것을 장백산으로 표시했고 백두산은 그 북쪽 한 300리에 있는 거고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항상 그 백두산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장백산 밑에 있고 이 장백산에 1673년에는 장평산으로 돼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은 중국이 지금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굳이 요구하는 그 이유는 아십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조선의 원 지명을 사용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누르하치가 장백산에서 활동했다라는 그거를 가지고 요 조선의 원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르하치가 장백산을 그 시절을 지냈다는 그 장백산의 위치는 어디라고 예, 규정하십니까? 누르하치가 살던 장백산은 그러니까 심행에서 동쪽으로 한 150리, 200리 있는 장백산이 따로 있어요. 어디 그 위치가 어디죠? 그게 이제 장춘 쪽에 장춘의 서쪽 그 산에 있죠. 예, 그 잘 들었는데요. 제가 규명해 보면은 지금 현재 정태성 교수가 굉장히 잘 지적했어요. 압록강은 300년 전에 강희제가 인식했던 압록강의 위치는 지금 환인에서 내려오는 압록강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1711년에 강희제 유시에 동이 토문 서위 압록이라는 그 유시를 내려요. 그걸 목곡동이가 답사를 하는데 삼도구 환인지역을 답사를 해요. 백두산 안 가요. 그러면은 환인지역에서 내려오는 압록강이 동이 서위 압록이 되고 그 위에 보면은 계림 합달령이 있어요. 계림 합달령을 장백산으로 해서 강희제가 그 일대에 와가지고 그 밑에서 와가지고 시절을 지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휘발하가 있어요. 휘발하 상류에 토모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하고 백두산의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이 일청한 삼국 명로 전도에도 토문하의 위치가 휘발라 상류에 그려져 있을 거예요. 제가 규명해 보시면은 그렇다면은 이 비슷한 위치를 목곡동이가 300리 북쪽에 있는 백두산 지역에 와가지고 압록강은 동로강으로 보고 토문강은 오도백화로 토문강을 지명을 이정해가지고 그렇게 정계비를 세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두 분께서는 이 백두산하고 장백산은 엄연히 다른 산을 하고 중국이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굳이 부르는 것은 300년 전에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알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교수께서 강의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세 번째 발표는 이일걸 박사님 현재 한국간도학회 회장이시고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그다음에 성균관대학에서 학사와 박사, 정치학으로 박사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30분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간도학회 회장으로 있는 이일걸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 제목은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그리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PPT로 간단히 설명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있는 고근문 5개를 공부를 해야 중국이 지금 역사 문명 공정보다도 고고학적으로 청동기 고근문을 왜곡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속이고 있는 그 사실을 밝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학자들도 중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원로 학자들도 중국에 공부한 학자들이 세칭 100년 전에 일어났던 고사부정론, 고혈강이 제창했던 고사부정론에 물든 중국 현 역사계가 그만큼 왜곡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중국에서 공부했다. 그것을 그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은 이학근이라는
두 해 전에 죽었는데 학자예요. 이 학자가 신출 청동기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 80년 썼는데 이걸 읽어보게 되면은요, 청동기가 BC 23세기 22세기 전에 발견된 것을 전부 다 상나라 시기 17세기 16세기 이후로 비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10세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고고학적인 유물을 전 세계적으로 펴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눠드린 여기에 있는 고 건문들은요, 하버드 대학에서 출판했던 상해 박물관에 있는 청동 얘기에 대한 것을 영문으로 된 것을 제가 여기에서 복사를 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고사 부족론에서 물들여 가지고 고고학적으로 역사를 10세기 이하로 떨어뜨리니까 영향을 받는 게 누굴까요? 당군 조선의 기원이 BC 24세기 아닙니까? 예, 요거 목차부는 여러분 논문 요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공영 추진은 2002년부터 5년간 했는데 3년을 더 했어요. 그러면 원인이 뭐냐? 1992년도에 한중 교섭을 했는데 통일 후에 이 간도 지역을 어떻게 될 것이냐? 영토 분쟁, 만주 지역을 갖다가 우리 한국인들한테 상실하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1909년도 맺은 간도 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조약이거든요. 무효조약이면은 2004년도 반기문 장관이 이야기했었어요. 국회에 답변이 했어요. 간도 협약은 법리상 무효다. 그러나 영토 문제는 별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제법상 조약이 무효가 되면은 당사국은 상대국한테 무효를 외교 절차를 통해서 통보하는 것이 원리 원칙이고 국제상 관례입니다. 반기문 장관은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한 거예요. 그때 법리상 무효면은 당연히 외교를 통해서 중국의 간도 협약이 무효니까 당신이 차지하고 있는 간도 땅은 당신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비켜라. 안 그러면 협상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니 반기문 장관이 자세입니다. 아주 비겁했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중국의 간도 협약 무효로 당신들 말이야 불법 점유됐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엔 사무총장 못합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이걸 뭐랍니까? 국가 아세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동북공정 추진 목적이 뭐냐? 간도 협약에 의해서 미 해결된 간도 영유권 확보라는 게 간도 지역은 이제 한국에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다웨이가 무대위를 합니다. 우리는 외국어의 규정상 그 나라 말대로 표현한다. 이거 어디 사대주의입니까? 여러분들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공부하는 학자들이 미국에 가서 오니까 한자를 모르거든요. 그 나라 발음들. 이게 우다웨이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모태똥이고 주얼레고 강택민이고 그렇게 공부를 했지 어떻게 우다웨이고 마오쩌둥이고 이렇게 했습니까? 무대위가 와서 하는 말 이럽니다. 한국에서 간도가 조선 땅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 민족 국가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2004년도 8월 달에 관료들하고 리더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야기하지 않고 10년 지나서 이걸 밝힌 사람이 NSC 차장했던 이종석입니다. 그러면 동북공정 추진 과정은 우선 우리 민족의 조건을 왜곡하고 발의 정체성을 조작하고 그래서 야 고구려와 너희들은 이렇기 때문에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백두산 공정, 장백산 문화론, 요한 문명론, 만리장성 연장론, 호산장성 건립을 해요. 호산장성이 압록강 제일 밑에 있어요. 이게 만리장성 동단이라고 해서 고구려의 박작성이 있는 산성이에요. 그걸 허물어 놓고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그 돈을 내고 가짜 만리장성에 구경하러 갑니다. 심지어 만리장성 동단이 평양까지 거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 문명은 홍산 문명을 자기 문명으로 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 땅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 다음 역사입니다. 그 다음 문화예요. 이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하산주 단대 공정이고 청사 공정이고 중화문명 탐험 공정입니다. 여기서 얻은 결론이 뭐냐?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중국 소수 지방 민족이고 정권이고 이들이 남긴 역사와 문화는 중국 역사다. 이렇게 왜곡시킨 근거가 어디냐? 사마천 사기와 고고학적 청동기 유물입니다. 자, 오늘 사마천 사기를 공부를 해봅니다. 사마천은 황제 위주의 대일통 역사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마천이. 거기에 중화주의금 뭐 이거 없어요. 중화 화자 있죠. 그거는요 순의 이름을 중화라 그래서요. 중국 놈들이 화자를 먼저 쓴 거 아닙니다. 그 고고학적 유물에 오제 건문과 당우 건문 있죠. 당우, 예, 당요, 우순, 요 시대와 순 시대의 그러한 건문을 다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이 생겼느냐? 고일강이 고사부정론을 오염된 이학근 등의 중국 학계는 왜곡된 고고학 이론을 전 세계로 전파시킵니다. 오제시기 동부와 고대 역사 체계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혼란이 와요. 예. 이 이학근을 갖다가 논문을 책을 번역한 사람은 단국대학의 심 교수인데요. 심 교수가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학자가 고학근이래요. 고일강이래요. 고사부정론을 제창한 고일강이래요. 여기에 이 책을 가다 보니까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요. 당군 조선 기원을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고대 신농계 문화까지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유학파들이 왜곡된 고고학 이론이 유입되고 있어요.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 왜곡보다도 오류로 가득 찬 중국 학계의 학문적 종속화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90년대부터 당군조선을 고조선을 부정하고 기자조선을 고조선의 시작이고 기자동래설 주장을 해요. 또 이건 또 누가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에 있지만은 기자조선은 실존했었다. 1979년도 경향신문에 발표했던 이영구 교수가 대만에서 석사학위 논문이 청동기 명문인데 발해만 지역에서 청동기가 기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기자다. 이 증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온 게 뭐예요? 기후방정입니다. 기후방정에 뭐가 있죠? 기후. 기후가 기자래요. 이 기후는 BC 24세기 인물입니다. 어느도 24세기 인물인데 어째서 13세기 상말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누가 했을까요? 여기 말했던 이 학건이가 그렇게 논문에 그래 써서 여기 있어요. 이게 기후방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책이 있습니다. 있고 수의함활례라는 여기에 이게 그 밑에 대나무 같이 있죠. 이 고죽이래요. 천만에요. 다릅니다. 자, 그리고 기후방정과 언어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당군조선 건국 기년을 명시화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기, 봉기, 원류를 수정해야 돼요. 사기는요, 사마천이 자기 나름대로 만든 가짜 역사서입니다. 오제 세기 청동길 유물을 비정해 보면요, 거의 80%가 가짜입니다. 서로는 이제 우리가 동북공정, 하산주 단대공정, 청사공정, 중화문명 탐험공정 나가는데 이러한 공정들이 지금 뭐냐면 이러한 공정이 나왔으니까 결과나 이제는 중국 전 국민들한테 알리고 전파해야 되는 게 전파 공정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근데 아까 봤던 무대에 왔죠. 옥양이 2004년도 와가지고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옥양 합의하는데 우리나라 관료들이 찬성해줘요. 여러분들 역사의 혼을
혼인 아니 나라의 혼인 역사를 팔아먹는 이 한중 5개 구두 합의에 노무현 대통령부터 합의를 해줘요. 다시 한번 우다웨이가 강요들의 한 반응 봅시다. 한국에서 간도가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 국가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야, 우리는 말이야 동북공정은 말이야 우리 너희들 갖고 있는 간도 땅 요구한다. 이게 아닙니까? 칼날 위에 평화의 공개를 했습니다. 80년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의하여 이러한 왜곡을 했고, 자, 청사공정은 15년까지 25사를 수정 완료했습니다. 왕위가 제안했던 중화문명 청정공정이 문명 전파공정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양희가 말합니다. 왜 전파공정을 하느냐? 중국 국민들이 5천년 중화문명을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국 결론입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중국 소수민족 지방정권이고 이들이 남긴 역사 문화는 중국 역사다. 이러한 공정들은 만주를 지역을 확보하기 영토 공정이지 역사 공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리고 홍산문명을 차지하기 위한 문화 공정입니다. 정부가 관료들이 중국의 속내를 모르는 거죠.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아까 말했죠. 삼바천 사기를 검증해야 되겠죠. 청동기 명분도 검증해야 됩니다. 자, 동북공정의 목적, 그죠? 중국 동포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의식 변화와 만주 지역의 확보입니다. 그 다음에 동북공정의 3단계 과정인데 요거는 생략해버리고 중요한 것만. 자, 2007년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2년을 더 연장을 해버립니다. 동북공정은 문화전쟁이고 그 다음에 이게 홍산 지역에서 발견된 제단, 여신묘, 적성총의 3.1체의 거대한 유적, 이 전 세계에서 없는 겁니다. 이걸 본 중국 사람들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야, 이 문화가 우리 문화 같으시면 이걸 이름을 바꿉니다. 요한문명으로. 자, 요한문명의 홍산문명에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7,000년, 8,000년 전이고 황하문명보다도 2,000년 앞섭니다. 제단과 역시모의 적석총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이러한 형태들의 제도와 문화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홍산 문화를 자기들이 시온의 문화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 역사는 공하 원년인 BC 841년이 기년입니다. 이학근이 지금 방금 나왔었죠. 하산주 단대 공정의 최고 전문가 조장이 됩니다. 고사부정론인데 웃기는 이야기죠. 중국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바꾸는 거죠. 중국 문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사마천은 841년, 광말력은 상나라 시작부터 법문한 오제, 하조 손문은 황제, 장수절도 황제, 이렇게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대 세계사 교재에는 중국은 상나라 1523년부터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996년도 이철령과 송건희가 하상주 당대 공정을 시작을 했고 2000년도에 나오는데 하의 기원은 2070년, 반경은 1600년, 주의 1300년에 BC 건국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해놓고 보니까 홍산 지역에 있는 홍산 문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야, 이걸 뺏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중화문명 탐험 공정입니다. 자, 여기 홍산 유적에서 발견되는 것이니까 읽어보면 아시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기후방정이 있죠. 기후방정. 자,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화문명 탐험 공정,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여기에서 부호묘에 발견된 부호와 후신.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 맨 끝에 있죠. 이게 보이면 돼. 자,
중간에 글자가 두 개 있죠. 비찰 같은 게 있죠, 그죠? 이거 부자예요. 공부할 때 언덕 부자인데. 그 다음에 사람이 이거죠. 이건 이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구냐 그러면 우임금이에요. 우임금. 그 다음에 왼편이 있죠. 이 삼어무예요. 오른편이 있죠. 삼어신이에요. 제우가 부인이 둘이죠. 왜냐하면요 그때는요 혼인 제도가요 루아라고 누비 결혼해요. 둘둘 결혼을 해요. 둘둘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게 했냐?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큰 아자 해가지고 네모가 양쪽에 큰 네모가 있죠. 둘둘 좌우 상하. 좌에 있는 것은 아제비, 오른편에 있는 것은 조카예요. 밑에 있는 것은 고모고 위에 있는 짝대기는요 진료예요. 이렇게 결혼해서요. 이걸 족칭이라 그러는데 족칭은 이 족칭은 신농의 후손인 오회와 순 이후로 사용했던 마지막 왕이었던 백위까지 이 족칭을 사용해요. 이 족칭만 나오면은 여러분들 BC 24세기를 구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어떻게 하는가요? BC 15세기, 14세기, 상말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게 지금 중국 고고학자인 최고의 전문가였던 이학근이가 등의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우선 그 기후 방정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기후 방정에 밑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거기도 네모칸이 있죠. 그렇죠. 이것도 프라루아의 혼인 제도인데 그 중간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것이 왼편에 있는 것은 오해고 오른편에서는 순인데 이 오해가 밑에 있는 그 오자 있죠. 오해가 그런 그 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앞에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후입니다. 기의 발전 단계인데 동실 형제. 그래서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 기후가 언제냐? 역시 24세기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후는 기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24세기 인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속으로 그 말하고 있는 그 수의 한례가 그 제일 위에 있죠, 그죠? 제일 위에 있는 자가 부수. 이 주라 이 동그라미 진주 같은 게 있죠. 이걸 주라 그래요. 주는 고향의 시칭입니다. 그 다음 밑에 두 자 있죠. 나갈 진자입니다. 그리고 제일 세 번째 대나무같이 생겼죠. 거기에서 그게 뭐냐면은 이을 개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나왔죠. 방금 설명했던 거. 그렇죠. 아짝이 비슷한 게 있죠.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면 무조건 24세기다. 왜? 오해와 순 때 생긴 족칭이기 때문에. 이 족칭은 누구 거냐? 백익입니다. 장모였던 삼오무가 백익한테 너는 말이야 그 네모 안에 있죠. 하자예요. 하족. 수의 본 이름이 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족을 에게 차를 올릴 사람이 되어서 이어서 왕이 되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중국에서는 고죽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아영소부존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하셨던 자 아까 설명하다 넘어가버린 게 있죠. 그렇죠. 세 번째 그림 아영소부존이에요. 봅시다. 이게 순임금 뒤를 이어 그렇죠. 여러분들 이 아영이 오면 무조건 오해와 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목이 되어가지고 중간에 있죠. 중간에 그 여자 있고 눈 있죠. 여목이라 그래요. 여목. 백익의 아버지가 여목이에요. 여목부라 그랬잖아요. 여목 쪽에서 난 사나이. 너는 말이야
차를 올 두목이 돼 가지고 다음 아까 설명했죠. 왕위를 이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에 청동기 건물은 사모무고 두 번째는 사무신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랬느냐? 우와 큰 형인 이 후식하고 같은 후식이 오고 여기서는 사모무와 사무신이 둘둘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걸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 이제 요 네 번째만 요게 뭐냐 하면은 청동기 상가병명인데 이걸 중국에서는 상나라식으로 해요. 이게요 24세기 초 백이기 고향의 3대를 새긴 족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4천년 전에 족보가 있는 나라는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족보입니다, 여러분들. 2374년 고양성 부근의 하북성 보정시 청원에서 발견된 건데 신농시의 3대 손, 정손, 고손, 고향의 3대 계보인 조, 부, 차 20인의 복의 기론입니다. 여기에서 백익이 24세기에 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16세기 상나라로 빚은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 하산주 당대공정, 중화문명탐험공정을 해도 이걸 몰라요. 맨 처음 비판한 학자가 낙빙기라는 사람이 88년도에 금문신고라는 책을 두 권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던 이학근 이미 이 책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이 청동기 고고학은 전부 다 휴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문을 미국에서 배우고 그 심 교수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중국 청동기 신비를 책을 썼어요.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들. 참 기술했습니다. 우리는 단기 기년을 명시하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중국 이렇게 우리는 있는 문헌대로 하고, 자, 이 중국에서 말하는 청동군 명문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비정된 걸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공정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간도 유조론을 발표하고 선언하고 간도 회양 무효를 중국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게 헌법 66조 2항의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여러분들. 영토 보존과. 이제는 가감하게 우리가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경과는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발표에 대해서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이신 나각순 박사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이쪽 분야의 정호공한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한국 고대사 내지는 중세사를 공부했고 서울의 역사 문화를 고대부터 현대사까지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문화의 뿌리,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는 과정에 한강 문명이라는 말을 제가 써왔는데 그 문명과 연계된 구조로 우리가 홍산문화, 유화문명을 근래 얘기했고 동북공정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시대 상황을 봅니다. 또 그와 같은 연장선 속에서의 우리의 역사 문화를 확인하는 과정에 백두산도 한 두세 차례 가보고 발해의 상경성이라든가 그 이외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 역사의 문화 뿌리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지금의 중국 당국에서 가장 위험시 보는 여러 나라와 민족 국가들의 문화 구조에 해당되는 저 위구르족의 우르무치라든가 더 나가서 사마르칸트 그리고 티벳의 라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통한 이런 또 하나의 문화권을 확인하는 과정을 제 나름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바로 이일걸 선생이
중국 고대 문명의 역사 공정이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재 한 20여 년 이상 국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 학계, 언론계를 통해서 많은 각성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와 같은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을 한두 가지 준비한 것도 다 얘기를 설명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해가지고 간단히 몇 개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생의 그 발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논지의 가장 핵심이 간도에 대한 영유권 회복 문제에 대한 논지를 방향 설정해서 중국과 한국의 영토 및 고대사 논쟁 내용을 검토하여 양국 간의 정치적 해결이 아닌 학술적 접근에 대한 문제를 폭넓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이어서 하상조 단대공정, 중국 문명 탐원 공정 등 그 목적과 그 연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서술해서 방대한 양의 논지를 본 발표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오늘의 학술대에 대한 의미도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한국의 학계와 언론계, 정치계에게 바로 우리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우리 고대사의 회복, 우리 문화 뿌리를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 중에 먼저 제시해 보고 싶은 것은 동북공정 등에서 제기된 양국 간의 논쟁이 국가와 정부 차원의 국익과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양국 간의 평화와 우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그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본 논지의 목적이 또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학술적인 면에서 서로 긍정적인 자세로 교류하고 사실을 규명하여 상호 인정과 소통을 통하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전제 조건이 돼야 될 학술대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의 확대가 바로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역사에 있어서의 전쟁과 문명 교류의 실제를 밝혀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류 문명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대전제가 성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 결과 얻어진 사실과 이론적 결과를 한 나라의 일방적인 주장과 관련된 것에서 바로 우리 한국 학계에서는 북한 학계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교류,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한에서는 동북공정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정책을 가지고 있고 연구 상황은 어떠한가, 그 실태를 파악을 해서 해야만이 공동 연구와 동참을 촉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본인은 그 동북공정 추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역사 시대 이후에 수천 년간 이어진 중국의 정사 25사가 있습니다. 예, 그 편찬 내용에는 조선전이라는 것이 별도로 서술되어 있고 따라서 독자적인 역사 문화권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점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나아가 중국 문명과 한국 문명의 독자적인 발전과 상호 교류 및 전쟁의 특수성, 우리가 동북공정에 대한 내용 중에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 고구려와 수당 전쟁 간의 하나 역사의 주체 문제에 대한 문제, 예, 이런 특수성을 수용해서 올바른 역사관으로 재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의 역사관과 국제관계를 무시하고 20세기에 들어서 또한 21세기에 들어서 동아시아의 학술적 아카데미즘을 무시한 문화적 제국주의와 같은 학술적 정치적 탐탈 과정에 대한 문제는 양국 상호간 또는 국제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들이 만든 25사 편찬 정신을 무시한 문화 제국주의적인 자기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현대사는 사회주의 체제를 수용하면서 제국주의의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침탈을 배경으로 하는 제국주의적인 형태를 거부하고 인권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의 현대사를 건국했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제국주의적 팽창 과정에 문화적 제국주의를 우리가 강조하는 시점에서 자기 모순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의 우리가 다시 봐야 될 하나의 양국 간의 관계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아가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제국주의 형태의 침탈 실상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응하는 역사의식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동북공정 등에 대한 대응이
동아시아 평화 유지와 세계 인류 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임을 강조해서 지금까지 소홀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동북 공정에 대한 실상을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동북 공정에 따른 4대 문명 기원론이 있습니다. 본래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4대 문명 기원에 황하 문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황하 문명의 세계 4대 문명 발상에 포함시키는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된 이론입니다. 바로 신해혁명 전후 시기에서 활동했던 양계초의 국가주의적인 주장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유일하게 서양 중심의 문명의 요람이라는 말을 썼던 이런 형태로다가 이집트 문명만을 인정했던 서구 학술에 대한 동양 학술의 열등감을 떨키고자 했던 과정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중국에 세계하는 요하 문명과 다른 우리의 홍산 문화로 연결되는 요하 문명, 요하 고조선 문명이 되겠죠. 네, 기에 대동강 문명, 한강 문명 등을 포함한 세계 7대 문명 내지는 11대 문명의 발생을 전 지구적 지역 문명 발생의 객관성과 교리성을 인정함으로써 상호 공존의 폭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의 역사 문화의 시작은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나가서 만주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발전된 문화의 구조라는 측면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중국 문명의 검토에 있어서 황하, 양자, 요하의 문명의 실체의 교류와 시간성 문제에 대한 것이 아울러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현재는 문명권과 국가 권력의 범위에 어우러지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확대 및 축소의 과정을 세분화해서 문화와 문명의 구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의 우리와 문화의 고유성과 중국의 문화 고유성의 차이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은주의 청동기 문화, 이것은 우리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와 그 재료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금의 차이가 있던 것이죠. 아울러서 중국의 고대 문화는 고대 문화, 우리의 고대 문화는 우리의 고대 문화로서 독자적인 발전했던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와 같은 것은 언어 생활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측면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중국어의 어순과 우리 한국어의 어순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 문명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심층적인 연구와 홍보를 통해서 독자적 문화권의 존재와 그 독자적인 문화권이라는 것은 상호 교류와 공존하는 가치를 강조할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이건 어떤 가정적인 측면인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몽골이 바로 징기스칸으로 이어졌던 그 정치적인 맥락의 흐름으로서 중국 대륙에서 전개시켰던 원나라의 역사를 몽골의 역사로 편입시키고자 한다면, 물론 그 고대로 올라가면 돌고리라든가 토번이나 여러 또 국가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중국은 그 우리가 얘기한 동북공정과 대응된 그네들의 어떠한 그 자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반도 중심에 또한 만주 중심을 포함한 우리의 역사의 무대를 우리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곧 세계 인류의 지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고유한 문화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대한 논리와 연결되는 이런 측면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발표자와 뜻을 같이 한 것과 다른 것들에 대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외에 실질적으로 동북 삼등에 대한 지역의 역사의 주체를 얘기하고 그네들의 형태를 얘기할 때 지금 현재 학계에서 얘기할 때는 동북공정으로 얘기하는 중국의 역사,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의 역사를 찾고자 하는 한국 고대사의 흐름으로서의 터전으로서의 동북 삼성의 역사,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동북 삼성은 동북 삼성 자체의 역사지 꼭 중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논리들이 또 하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같이 보고 다른 느낌을 갖는 이런 측면에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조선 말기에 기술 무시하고 따라서 생산성이 없고 무기가 없어가지고 그러한 괴로움이 있었고 그 괴로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추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국토를 다시 찾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션이 4시 반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고 오늘 세 분 발표자, 세 분 토론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